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수능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Predict and Practice 국어 함께 공부할 저는 송티입니다. 네, 이제 1강인데요. 1강은 문학입니다. Predict and Practice는 원래 애초에는 되게 막 거창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에 쪼달리고 아니 진짜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없어. 막 시간에 쪼달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중간고사 전에 잠깐, 기말고사 전에 잠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1강은 문학 교과서 개념 정리인데 진짜 교과서 개념을 정리해보자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이제 첫 강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국어 수능 불수능이라죠. 2019 수능이 1등급 컷이 84가 나온 거면 미친 겁니다. 재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는데 4%짜리 대한민국의 4% 안에 들었다는 인원이 84점을 받았다니요. 미친 거죠. 이번에 3월 학평 잘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참고로. 근데 3월 학평은 되게 억울한 게 공부한 놈들도 틀렸고 공부 안 한 놈들은 상대적 개이득을 받죠. 이 되게 불공평한 학평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학교는 뭐 불수능이 좋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수능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불수능 속에서도 근데 봐봐요. 2019 수능 난이도가 그대로 2020 수능이 나오면 1등 컷이 84가 될까? 아니야. 왜?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84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어렵게 낼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좀 쉽게 내면 불안할걸? 출제위원들도 불안할걸? 등급컷이 확 뛰어오를까봐. 그래서 2019 수능이랑 비슷하게 내거나 조금 쉽게 냈거나, 어렵게는 설마 어렵게 못 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어를 도대체 학교 공부만 해서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수능 31번 갖고 언론사가 씹어댄 것만 몇만 건 정도의 과장 엄청 붙여서 얘기하자면 몇만 번 씹어댄 것 같거든요. 그냥 수능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에 그 국어 31번만 얘기했을걸? 국어 만점자가 31번을 어떻게 맞췄느니 뭐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었을걸? 그 여러분들 그 페북에 올라온 공포의 문제 해서 막 이렇게 막 여기 질점이 있는데 질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만유인력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사실 있잖아, 이 국어 31번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아, 자요. 과학을 잘하면 이거는 그냥 맞추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국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불수능이라는데 도대체 국어 어떻게 나오길래? 자, 국어는 몇 문제? 수능은 45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국어가 1교시다 맞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선택해 보세요. 내가 최저의 국어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은 1교시 때 자습해도 돼. 할 수 있어요. 해줘요. 진짜. 그래서 얘들아, 국어가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국어 자습을 해도 돼. 근데 내가 3합 뭐를 맞춰야 된다 하시는 분은 국어 하세요. 그냥 국어가 3등급 맞기에는 괜찮아. 왜? 비문학을 다 틀려도 3등급이 나오거든. 이번 수능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다 틀릴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하세요. 국어 3등급은 맞출 수 있어. 알겠지? 근데 1등급 받기가 어려워. 아무리 해도 어려워. 그리고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 만점 받기 어려워. 아니, 의대는 당연히 모든 과목을 해야 되고 만점 받기 어려워. 45문제를 80번 안에 풀어야 되는데 맞지? 1교시잖아. 그러니까 국어를 망치면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 뛰어내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2합이면 2합 뭐 부산대 최저가 수학 가 포함 2합 오잖아. 부경대 3합 10일이었죠. 이과 기준으로 3합 10일이니까
국어를 버리고 탐구를 잘 치면 되는데 탐구도 어려워. 아, 하나만 했대? 부경대가? 많이 낮아졌네. 이래서 우리 학교가 어쨌든 국어랑 탐구 중에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국어는 치세요. 왜? 꿀이잖아. 3등급 받기에는. 그러니까 공부한 놈이랑 공부 안 한 놈이랑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밑에 등급으로 갈수록. 그게 좀 불공평하긴 한데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이, 80분 자습한다고 수학이 맞춰지냐고. 탐구를 더 보라고 그때. 그럼 1번. 자, 이제 국어 영역을 좀 나눠봅시다. 80분 싸움이니까. 다시. 국어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시험을 쳐. 그러면 80분이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8시 40분이 딱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봐요? 1번부터 보이는 거. 국어의 영역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화작. 맞죠? 화법과 작문. 근데 요즘에는 화법과 작문이 아니라 화법과 장문이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 아니 진짜 수특 보면 그래요. 화법과 장문이지 어떻게 화법과 장문이야. 그 다음에 문법 맞지? 문법.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을 같이 보죠. 맞죠? 자, 화법과 작문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10문제가 나오고 문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 문학에서 15문제가 나오고 비문학에서 15문제가 나와서 45문제. 문학과 비문학 비중이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왜 작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자. 자, 화법과 작문은 총 3개의 세트가 있어요. 1번부터 3번 뭐 라디오를 틀어줄 때도 있고 토론을 할 때도 있고 뭐 발표를 할 때도 있고 뭐 그게 1번에서 3번.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뭐 토론을 할 때도 있고 책을 읽고 뭘 할 때도 있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에는 글 하나 써놓은 거 신문을 써놓을 때도 있고 뭐 학생들한테 공고문을 써놓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화법과 작문의 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그냥 순수 작문 문제 글 써놓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 근데 얘들아 화법과 작문은 10개잖아요 10개인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뭐가 중요할까? 여기는 틀리는 사람이 잘 없어. 틀리면 9등급 8등급 7등급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틀린 사람이 잘 없다고. 틀리면 안 돼. 틀리면 4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화법과 작문은 틀리진 않거든. 근데 뭘 잘해야 돼? 시간 단축 싸움이에요. 시간 단축 싸움이거든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냈겠지. 맞지? 자, 그 불수능에도 만점은 나왔어. 생각해보면. 잘 찍어서 만점이 나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만점자가 올린 글이 있거든요. 자기가 1년 동안 어떤 문제집을 풀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진짜 정말 잘 설명돼 있어서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만점자분에게. 어쨌든 전과목 만점. 전과목 만점자가 뭘 풀어놨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 블랙라벨은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국어는 뭘 풀어놨었냐면 법학 입학시험 있잖아. 로스쿨 입학시험. 그 문제 국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것도 수능 직전에 풀었대. 국어 어렵게 나올 걸 알고 그 정도까지 뭐 그 정도 해야 뭐 만점 나오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일단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자. 시간 단축 싸움이야 결론은. 그러면 시간 단축 싸움인데 이제 봐봐. 비문학을 어렵게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2019 수능. 왜? 어렵게 내면 언론사가 씹을 거야. 열심히 씹어댈 거야. 열심히 씹을 거야. 그래서 비문학을 어렵게 못 내. 그러면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 다른 데 있어. 문학을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문법을 어렵게 낼 수도 있고 화법과 작문을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문법은 일단 어렵게 못 내. 왜? 갈 때까지 갔어 이미. 문법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문법 어렵게 못 내. 문학을 어렵게 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니 문학을 어렵게 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왜 이것만 답이냐 정답 논란이 생겨요. 해석 논란이 생겨. 그래서 문학도 요즘엔 어렵게 못 내. 그러면 하나만 남았지. 마지막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결론적으로 비문학이잖아. 짧은 비문학. 레알. 그러면 요걸 어렵게 내면 길게 복잡하게 내면 시간 단축이 안 되겠지. 그러면 뒷부분 말아먹는 거잖아. 심리 싸움이야. 그러니까 출제자랑 여러분들 사이에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이래. 심리 싸움인데, 이 심리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시간 단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어가 또 오묘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시간 단축을 연습을 하잖아. 그럼 절대 다 맞추지를 못해요. 내가 근데 다 맞추려고 연습하잖아. 시간이 안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버릴 거 버리라가 아니라 내 말은 국어는 되게 꾸준히 해야 돼요. 진짜 꾸준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거의 한 세트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국어를 맞출 수 있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국어는 결국에는 많이 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차라리 문학과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걸 풀어보려고 얘기를 할 거야. 화법과 작문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야. 아니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지금은 문학과 비문학에 집중해 보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 5문제. 암기죠. 근데 요즘에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가 암기로는 거의 안 풀려요 이제. 근데 암기를 안 했다고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암기도 해야 돼. 근데 뭐도 잘해야 되냐면 비문학도 잘해야 돼. 결론은 비문학이야. 다. 11번 12번 긴 글 줘놓고 문제 풀으려고 하잖아. 결론은 비문학이라니까. 얘도. 지금 내가 얘기를 하지만 문법에 있는 그 긴 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비문학 지문이었어. 비문학 지문이고 문제를 풀라고 했을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법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머지 문제를 좀 쉽게 준다는 거.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긴 글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를 조금 쉽게 준다는 거. 많이 쉽게는 안 줘. 그리고 이 비문학 긴 글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 중세국어랑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고? 이게 어렵거든. 중세국어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문법에서.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의 종합판이잖아. 그 설명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비문학을 잘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중세국어를 다 알면? 근데 중세국어에 어떤 게 나오냐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국어교육과에서 배우는 교재의 내용들이 가끔 가다 나와. 그러니까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잖아. 대학교의 교재를 니네가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걸 낸다니까. 뭐라노. 자 그래서 비문학은 그런 걸 냈고, 자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한번 봅시다. 문학과 비문학. 문학은 이제 또 갈래를 나눠보자. 갈래. 시, 소설, 극, 수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 배웠을 거. 시는 뭐랑 뭐로 나뉘어? 현대시랑 서정시 말고 뭐 있는데? 서정시 말고 뭐 있는데? 야 임마, 시가 서정시가 아닌 게 있어? 현대시랑 고전시가. 근대시는 무엇이요? 그치.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은 희곡과 시나리오. 옛날에는 희곡 쪽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나리오 쪽으로 약간 옮겨온 느낌이 들어. 근데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수필은 수필이죠. 자 근데 봐봐.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은데? 시랑 소설이지. 소설은 길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극갈래는
그러면 얘들아 어디에 묻어가면 될까? 소설에 묻어가면 돼요. 소설을 푸는 방법이랑 극을 푸는 방법이 똑같아. 수필은 시에 묻어가. 긴 시라고 생각해. 수필을. 그러면 문제가 풀려. 근데 시랑 소설은 결국에 핵심이 뭐야? 주제 찾기. 그러니까 작가가 왜 썼냐지 이걸. 맞지? 그러면 시는 그런 걸 찾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도 있고 뭐 내용상의 특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맞아? 소설은 그냥 문체상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줄거리 파악만 하면 문제 풀리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비문학. 이 중에서 그래서 몇 작품이 나오냐면 4작품이 출제돼요. 4작품 정도가 출제되고 이렇게 하나를 내지 않아.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야 시나리오가 붙을 때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극 하나,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하나, 현대시 하나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5개인데 붙여서 낸다고. 뭐랑 뭐를. 가나 이렇게 낸다고. 4작품이 나와요. 4세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4세트의 문제가 나와. 됐지? 그 다음에 비문학은 3세트가 나오거든요. 자, 옛날에는 4세트에 15문제였다고. 글이 좀 짧고 이해하기가 좀 간결했어요. 요즘에는 비문학이 길지? 여러분들 수능 31번 그 유명했던 거 요까지 한 문제 딱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3세트인데 3세트라서 몇 문제 나올까? 그렇게 안 내요. 4, 5, 6 이렇게 내. 그러면 6문제짜리가 제일 어렵겠지. 그게 꼭 아닐 수도 있다고. 웬만해서는 6이 어려울 때가 많아. 얘가 6개짜리 문제였어. 근데 4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번에는 4도 어려웠어요. 6도 어렵고 5가 그나마 괜찮았던 거야. 비문학은 그럼 뭐에 따라서 나눌까? 인문,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법 다 사회 갈래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과학,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 과학. 그 다음에 기술, 뭐 갑자기 OTP 이런 문제 여러분들 봤을 거고 3월에. 그 다음에 뭐 책을 어떻게 만드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기술이 어떻느니 뭐 이런 거 다 기술.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융합. 뭐랑 뭐를 붙이는 거지. 정조가 기술도 잘했는데 뭐 인문적인 소양도 뛰어났더라. 이렇게 붙여서 내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난 이번에 왠지 정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꼭 내가 얘기하면 안 나와. 그래서 뭔가 이제 딱 내가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야 돼. 약간 생각으로만. 그래서 어쨌든 융합. 그래서 융합 소재가 한 지문 출제되겠다. 맞죠? 그 다음 뭐 나올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갈래가 뭘까? 얘가 딱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경제, 과학, 기술. 경과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경제는 이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과학은 문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기술은 둘 다 어려워. 왜?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거든. 니네가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떠들어주면 알 것 같아? 아무도 모르잖아. OTP는 쉬운 거에 속했다고. 선물이야 선물. 비문학 푸느라 고생 많았어. 선물 하나 줄게. OTP는 선물이었어. 근데 과학은 요즘에는 요런 장문 문제는 다 과학에서 나온다. 맞죠? 3월도 과학에서 냈어요. 이번 수능도 과학에서 냈어. 근데 재작년 수능 2018 수능은 얘가 6문제짜리가 경제에서 나왔어. 3월 과학이 쉬웠어. 7정산 4편. 그 막 달 돌아가고 무슨 차? 지질차 뭐 영축차 이런 거 구하는 거 맞췄어? 그건 네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걸 거야. 시간을 안 들여서 그런 거야. 그런 거는 난이도가 비슷했거든.
너가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가 지구과학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좀 했잖아. 그것 때문에 좀 나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왜 자꾸 딴 데로 세지? 그래서 경과기에서 하나씩 나오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수능 얘기만 하다가 30분이 갔네. 좀 더 할게. 자 그러면 국어는 그래서 몇 분씩 투자해야 될까? 각 영역을 2분? 자 화작이랑 문법은 합쳐서 20분. 근데 나는 이게 수능 날에 여러분들이 15분 내에 끝냈으면 좋겠어. 15분에 끝냈을 때의 안도감과 20분을 끝냈을 때 불안감은 진짜 천지 차이야. 그럼 봐봐. 화작과 문법을 풀었을 때 몇 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8시 55분에서 9시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9시를 넘겼다. 정각을 넘겼다. 그러면 내가 엿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아니 때려치면 안 되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수능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자 그러면 문학과 비문학에 각각 몇 분씩? 30분? 30분. 그러면 마킹 시간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마킹은 여기에서 하세요. 문학에서. 아니 근데 이 얘기도 해야 된다. 옛날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화작 풀고 비문학 풀고 문학 풀라 했거든. 왜냐하면 비문학에서 내가 30분을 넘겼어. 근데 문학은 빨리 읽으면 날려 읽어도 가끔가다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 비문학은 날려 읽으면 다 틀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문학에서 차라리 시간 단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문학, 비문학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비문학 한 지문을 다 날려도 80 몇 점이 나와. 1등급이잖아 잘하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비문학을 막 열심히 읽었는데 30분 넘겼어. 문학 빨리 읽는다고 틀리지 말고 차라리 문학을 천천히 읽고 비문학은 건질 거만 건지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마킹은 어디서 하는 거야? 비문학 끝에서 하는 거야. 됐지?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근데 내가 마킹을 해보니까요 45문제 1분 안에도 마킹 가능하더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눈치 설렁설렁 보면 한 5초 정도는 마킹 더 할 수 있으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5초 정도 더 할 수 있어. 감독관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마킹할 시간도 없겠어? 1분도 없겠어? 설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해버렸네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말고 한 몇 장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